네, 안녕하십니까. 시노미 시스템 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G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G 트랜스폼의 변화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G 트랜스폼의 정의는 이와 같이 H of G equal summation H of N의 G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정의되는 것을 우리는 G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 G 트랜스폼을 왜 사용하는지, 이 G 트랜스폼을 왜 이렇게 정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시그널을 살펴봤죠. 시그널은 타임 도메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고 진폭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 도메인의 영역을 주파수 도메인의 영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다. 주파수, 여기서는 우리는 디지털 도메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디지털 프리퀀시인 오메가 햇에 대해서 우리는 신호를 표시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시스템을 또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시간 도메인에서는 H of N, 즉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는 우리는 프리퀀스 리스판스라고 불리우는 H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프리퀀스 리스판스인 라지 H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인 H of N을 이렇게 서메이션 익스포넨셜 서메이션 H of 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햇 N이라고 관계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G 트랜스폼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H of G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시스템을 H of G로 표현할 수가 있고 H of G는 여기 exponential J 오메가 해서 하나의 G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ummation H of N의 G의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즉 exponential J 오메가 해까지를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G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summation H of N의 G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G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영역을 여기에는 HN이라고 불리는 시간 영역을 주파수 도메인 오메가 햇이라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을 했고 시간 영역에 있는 신호를 어떻게 표시했죠? G라는 도메인의 영역에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4강 강의를 통해서 이 G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것이 시스템을 표시하는데 매우 요긴하다, 매우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도메인의 x of n과 y of n 이와 같이 표시되는 FIR 시스템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스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G 도메인에서 또한 이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G 트랜스폼 도메인 이 세 가지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G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도메인에서 즉 H of G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H of G는 summation BK의 GM-K승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코에피션트인 BK는 impulse response인 H of K로 표시를 할 수 있었죠. 따라서 Y of N은 이와 같이 difference equation로 표시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의에 의거해서 H of G는 이와 같이 주어진 시스템에서 Y of N과 XN 사이에 이와 같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진 시스템에서 H of G는 BK의 GM-1승 형태가 되기 때문에 GM-K승 형태가 되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에, K가 0인 경우에는 6이 되겠고, K가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K가 2인 경우에는 1이 되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H of G가 이렇게 H of G 정의에 의거해서 인풋 시그널이 시스템이 H of N이 이와 같이 델타 펑션으로 주어진 경우 H of N이 델타의 N-1로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H of G는 이와 같이 summation
델타 n-1 gn-n승 형태로 주어지겠고요. 이 델타 펑션은 n이 1일 때만 유효하게 되겠죠. 1일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gn-1승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델타 펑션, 시스템이 델타 펑션으로 디스크립션 되는 경우, 델타 n-1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원 스텝 딜레이가 되는 경우, 유닛 스텝 딜레이 오퍼레이터인 경우에 y of n은 당연히 x n-1이겠죠. 이와 같이 원 스텝 딜레이인 경우에 g 도메인에서 어떻게 표현되더라? gn-1승으로 표현이 되더라. 따라서 원 스텝 딜레이인 경우, 원 샘플 딜레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gn-1승 형태로 표시가 되다. gn-1승. 그리고 n0만큼의 딜레이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에 의해서 gn-n승 형태로 표시가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 of g는 x of n의 g 트랜스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g 트랜스폼의 유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풋 시그널 y of n과 아웃풋 시그널 y of n 사이에는 컨볼루션 형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볼루션 형태는 이와 같이 서메이션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으며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g 트랜스폼으로 나타내게 되면 y of n을 g 트랜스폼한 y of g, 라지 y of g는 정의에 의거해서 서메이션 bk의 gn-k승 xg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hk는 n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n은 어떻게 되죠? x가 n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xg가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k만큼의 딜레이가 됐죠. 따라서 k만큼의 딜레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k만큼의 딜레이는 gn-k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따라서 x의 n-k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x의 k승, k승 곱하기 x의 g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gn-k승을 앞으로 묶어보면 바로 이것은 뭘 나타내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h of g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h of g, 그 뒤에는 x of g가 그대로 있겠죠. 따라서 y of g는 어떻게 표시됐죠? 그렇습니다. h of g와 x of g의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시간 도메인에서는, n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됐지만 G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죠? G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는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형태로 표시가 돼서 계산이 어려웠지만 G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는 곱셈의 형태로 표시된다는 거죠. H of G, 라지 H of G와 라지 X of G로 곱셈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매우 편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large H of G, 이 시스템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input 시그널 X of N, output 시그널은 Y of N입니다. 이때 X of N은 델타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X of N이 델타 n-1 플러스 2에 델타 n-2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H of impulse response는 델타 of n 마이너스 델타 n-1로 표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Y of n은 input 시그널 X of n과 H of n impulse response의 컨볼루션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Y of n을 이와 같이 컨볼루션 형태에서 하나씩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렵다기보다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G 트랜스폼 도메인을 사용을 하면 매우 쉽게 Y of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G는 라지 X of N, X of N에서부터 나오죠. 계산식에 의해서 서메이션 X의 K 곱하기 Gn-K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의죠. G 트랜스폼 도메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K가 지금 여기서 K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X가 1일 때 값이 있으니까 X가 1일 때는 1이니까 앞에 코에피션트가 1이고요.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여기서 K가 2일 때는 코에피션트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라지 X of G를 구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에 의해서 라지 H of G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n-1이기 때문에 gn-1 코에피션트 값은 1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of G, 라지 Y of G는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되죠. X of G와 H of G의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되죠. X of G와 H of G의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즉,
G-1의 폴리노미알들의 곱셈들이다. 따라서 y of g가 어떻게 표현됐죠? 그렇습니다. g의 -1의 폴리노미얼로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g-1의 폴리노미얼 형태를 우리는 다시 인버스 시켜서 y of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y of n은 g가 -1의 코에피션트 개수가 1이죠. 따라서 g의 -1, 즉 다시 말해서 원 스텝 딜레이 델타의 n-1 코에피션트 값은 1이 되겠고요. g의 -2 2 스텝 딜레이 n-2의 코에피션트 값은 1이고요. g의 -3승 3 스텝 딜레이의 코에피션트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 델타의 n-3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죠? 우리는 g 트랜스폼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컨볼루션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아웃풋 값인 y of n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g 트랜스폼 도메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우리는 컨볼루션을 계산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g 트랜스폼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연결된 경우, 캐스케이드 H1 of N과 H2 of N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연결된 경우에 각각의 시스템은 하나의 G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본다면 large H of subscript 1, large H sub 2로 표시할 수 있고 각각의 G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는 곱셈 형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퀴벌런트 시스템은 large H of G는 이렇게 large H sub 1과 large H sub 2의 곱셈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통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준은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보낸 신호를 X of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서는 이 신호를 받겠죠. 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무선 채널에서 보낸 신호가 왜곡이 되겠죠. 이 신호가 왜곡이 되고 우리는 이 시스템, 이 채널 왜곡을 우리는 large H1이라고 하겠습니다. small H sub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단말기에서는 원래의 신호를 받는 게 목적이 되겠죠. 원래의 신호 X of N, 기지국이 어떤 신호를 보냈느냐. 따라서 앞에 이퀄라이저를 하나 둬서 원래의 신호 X of N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이퀄라이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G 트랜스폼에 따르면 X of N이 large X of G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 이것은 H1G라고 표시가 할 수 있고 이 이퀄라이저의 시스템 특성을 H2N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large H2G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X of G가 나오게끔 H2G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G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죠? G 트랜스폼은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표시가 되죠. 곱셈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H2 of G는 무엇이다? H1G 1 over H1 of G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 이퀄라이저,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채널의 특성. 지금 이것이 무선 채널이 되겠고요. 이것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퀄라이저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퀄라이저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퀄라이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무선 채널의 특성에 인버스 되게끔만 설계를 한다면 우리는 이 Y of N이 무엇이 되겠다? X of N이 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이퀄라이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기능, 블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노미 시스템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의 이퀄라이저도 쉽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G 도메인과 이제 오메가 헷 도메인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헷 도메인에서는 프리퀀시 리스판스였고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정의는 large H exponential J 오메가 헷은 서메이션 B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헷 K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exponential J 오메가 헷을 G라고 놓는다면 바로 G 도메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G 도메인에서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헷을 대입만 한다면 우리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 도메인에서 H of G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S를 대입을 하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G 도메인이 훨씬 더 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G 도메인이 더 크고 G 도메인 안에 프리퀀시 리스판스인 오메가 햇 도메인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판스보다는 이 G 도메인 영역에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을 대입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일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H 오브 G가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H 오브 G를 이와 같이 정해졌을 때 이것은 G의 폴리노미알이죠. G의 폴리노미알이니까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G의-1승에 그다음에 1-G의-1승 플러스 G의-2승 형태의 곱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이 H 오브 G는 G가 만약에 이게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0이 되면 이 H 오브 G는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따라서 G가 0인 H 오브 G가 0이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언제 존재하는 거죠? G가 여기서는 1일 때 또는 G가 여기서는 G의 마이너스 1승의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승의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면 1 over 2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3 over 2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익스포넨셜로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얼 파트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미전지 파트가 루트 3 over 2고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60도니까 우리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앵글이 파이 오브 3인 앵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H 오브 G를 0으로 만드는 것이 G값이 존재를 하고 이때의 G값을 우리는 제로라고 부릅니다. 제로. 따라서 H 오브 G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제로라고 부르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제로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한 H 오브 G를 여기서 우리는 G의 3승분의 이렇게 G의 함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G가 0이 된다면 이때 밑에 G가 0이 된다면 H 오브 G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G가 만약에 0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H 오브 G가 무한대가 되겠죠. 만약에 G 대신에 0을 대입을 한다면 G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의 3승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H 오브 G는 인피니트, 정의할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을 이때의 G 값을 우리는 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폴. 따라서 폴과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폴과 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보면 폴 제로 플롯은 동그라미 안에 어디가 제로냐? 아까 제로는 1과 이 값, 60도인 값, 플러스 마이너스 60도인 값에 제로가 존재를 했고요. 폴은 G가 0인 값에 값이 존재합니다. 즉 이것은 폴 제로 다이어그램이라고 이것을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로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폴은 X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앞에 폴에서는 어떻게 됐죠? 0의 3승분의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즉 0의 3승, 즉 0이 몇 개였죠? 3개였습니다. 따라서 폴이 이 시점에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 제로는 왜 중요하냐면 제로라는 시점에서 H 오브 G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0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G값이 들어오게 되면 G는 다시 말해서 G equal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G에 대해서 즉 특별한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냥 앰플리튜드가 0이 된다. 곱세 곱할 때 0을 곱해주니까 결과 Y 오브 N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이 시스템의 특정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0으로 해주는 널링 피터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폴일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폴일 때는 앰플리튜드 값이 특별한 G에 대해서 폴인 이 G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값이 인피니티, undefined 값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undefined 값, 즉 infinity, 즉 값이 매우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널링 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널링 필터는 우리는 H of n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즉 코사인 함수였습니다. 코사인 함수인데 X of n이 이렇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특별한 주파수인 오메가 햇 제로라는 주파수를 어떤 시스템이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즉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X of n이 들어옵니다. 특정 주파수를 차단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해봅시오. 이웃집에서
이웃집에서 어떤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를 나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소리를 제거하는 필터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데 피아노 소리는 결국 무엇이죠? 피아노 소리는 그렇습니다.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를 차단하는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차단하는 이 필터를 우리는 널링 필터라고 합니다. 근데 주파수는 특정 주파수인데 어떤 특정 주파수냐? 오메가 햇 제로라는 이 주파수를 나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개명으로 보면은 라움이다. 440Hz를 차단하는 주파수를 필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코사인 함수는 뭐라고 했죠? 코사인 함수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함수를 놔두시면 안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와 익스포넨셜 함수, 다시 말해서 파지티브 프리퀀시와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모두 있다. 즉 시스템은 파지티브 프리퀀시도 차단하고 네거티브 프리퀀시도 모두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특별히 여기서 오메가 햇 제로를 파이 오버 4인 경우로 일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이 오메가 햇 제로로 차단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햇 제로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G1도 차단하고 G2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G1, H of G는 G1을 차단을 하고 두 번째 시스템은 H2 시스템은 G2를 차단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캐스케이드로 연결을 한다면 우리는 G1과 G2를 모두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이퀴벌런트한 이 H of G는 어떻게 된다? H1G와 H2G의 곱셈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H1G 이 시스템은 G1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되냐면 1-G1, G의 마이너스 1승 형태로 주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G가 G1일 때 이것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H1G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H2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G2를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G2, G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HG는 두 개를 곱셈이니까 1-H1, G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가로 열고 1-G2, G의 마이너스 1승 가로 닫고를 곱한 형태로 내두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G1은 여기서 뭐죠? G1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 N이고 G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햇 제로 N이 되겠죠. 근데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형태네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코사인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특성 주파수 오메가 햇 제로를 파이 오버 4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H 오브 G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H 오브 G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죠. 즉 시스템 펑션인 H 오브 G는 1-2의 G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G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식은 y 오브 n은 x 오브 n 마이너스 루트 2 x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n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프리퀀스 파이 오버 4를 제거하는 이 주파수 디지털 프리퀀스를 제거하는 널링 필터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h of g가 이 시스템 펑션 h of g가 L 포인트 러닝 썸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포인트 러닝 썸인 경우 서메이션 bk가 어떻게 해주죠? 1 over L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gn-k승이 되는 거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gn-1승이 공비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것이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제로와 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로는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겠죠.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G의 L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우, 즉 G의 L승이 1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K는 G가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오버 L 형태가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여기서 1부터 L-1까지고요. 폴은 분모가 0이 되어야죠. 분모 이것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G의 L-1이 0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G가 0이 되는 경우가 폴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포인트 에버리지에서 10포인트 에버리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동그라미가 9개 1, 2, 3, 4, 5, 6, 7, 8, 9 9개가 생기게 되고 가운데 폴 9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매그니튜드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리퀀시 리스판스 형태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로우 패스 필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포인트 러닝 썸인 경우에는 19개의 폴과 19개의 제로가 그려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리스판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보다 샤프한 로우 패스 필터 형태의 그림이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G 트랜스폼은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G 트랜스폼은 컨볼루션 형태를 곱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폴리노미얼, Gn-1승의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시스템을 계산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 도메인에서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만 대입을 하면 프리퀀시 리스판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G 도메인은 매우 유용하다. 해서 G 트랜스폼 메서드를 우리는 이 렉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